이주의 댓글 코너 네. 유튜브 바사사삭 치킨님께서 네. 남겨주셨습니다. 자주 달아신 분이죠. 네, 너무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영상도 영화도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저도 한남자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저도 현웅님처럼 기억에 남는 장면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 저는 마지막 장면 임팩트가 너무 강했습니다. 키도가 저는 이라고 말하면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영화관에서 혼자 캬 소리가 나왔습니다. 결핍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바꾸고 싶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인물들의 결핍을 갖고 있죠. 자신의 아픔을 숨기고 싶어 다들 가면을 쓰고 다니는 모습이 현대 사회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그림은 실제로 존재하는 그림입니다. 초현실주의 작가 르네 마그리트의 1937년작 금지된 재현입니다. 거울이라는 도구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만 자신의 정면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뒷모습만 바라보며 도망치는 것이 키도나 하라 마코토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리고 이 몸에 대한 해석 부분은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흥미롭네요. 영화 보고 서로 이야기하는 재미가 이런 재미가 아닐까 싶네요.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서로 알려줄 때 영화가 새롭게 보이니까요. 아 그리고 오미우라 노미오를 키도가 교도소에서 만날 때 양들의 침묵에서 한니발 렉터를 만나는 클라리스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니발도 클라리스의 결핍을 눈치채죠.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한남자 댓글입니다. 아 이래서 영예기들을 하는 거고요. 서로 간의 이해와 공감. 이번에도 부탁드립니다. 네 바사사 치킨님, 네 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댓글 읽어주시죠. 네, K헵님. 현실적인 영화라서 섬찟했어요. 이런 부모가 정말 사회적 문제이고 급속히 세대가 바꿔주길 바라며 내 부모뿐만 아니라 주위에도 다 이랬어요. 20년 전에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딸을 통해서 자기의 한심한 삶은 보상받으려고 딸의 삶을 망치는 몹쓸 부모.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부모가 많아서 지긋지긋했어요. 20대 초반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취직도 하여 돈도 벌고 여행도 하고 연애도 해보고 잘 살 수 있었던 딸을 부모 자신이 이기심으로 철저히 망가뜨림. 내 부모도 이웃집 딸과 비교하며 나도 자식 덕 보며 뻥치고 싶다고 하도 난리를 쳐서 대학 졸업 직후 취직이 금방 안 되었다고. 외모 고시 단 한 번 보고 포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잘했고 그 후 다른 길을 찾았고 지금은 부모와 인연을 끊고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해옥이 댓글이죠. 해옥이 두 분 보셨나요 혹시? 전 못 봤습니다. 전 못 봤어요. 네. 왜 볼 수 있는 데가 없던데? 아니 뭐 많잖아. VOD도 있잖아. VOD도 네, 있고. 맞아. 그래서 영화를 또 보는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하나의 또 현실의 창이기도 하고 그게 또 현실로 다가왔을 때는 또 그만큼 차갑기도 하고요. 네. 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팟캐스트 콩피아님도 한남자에 대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으셔서 초장문이 될까봐. 근데 저희는 초장문이 될수록 오케이! 네, 더 좋습니다. 좋죠. 네, 더 깊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댓글 항상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주의 영화는 잠입니다. 야, 참. 짧고 좋습니다. 영화 제목. 네. 너무 좋다. 잠. 짧았어. 저는 런타임도 짧고. 평점 까면 나 7점. 생각보다. 전 6점입니다. 저 6점. 그래도 다들 나쁘진 않았다. 무난? 진짜 너무 무난해서. 나는 그냥 흠이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난 비공식 작전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무난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둘 다 완성도는 있는데 비공식 작전은 내가 느끼기에는 매력이 없어서 별점을 하나 깎은 거고 이거는 매력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를 올린 거고. 그런 의미로. 오케이. 그러니까 장르적인 재미가 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연출에서 난 흠이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세공에서 잘 만든 영화가 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고요. 롯데 배구입니다. 롯데가 올해 좋아요. 좋습니다. 너무 좋아. 역시 롯데의 아들. 요즘은 약간 아니요? 요즘 약간 좀 혈연 관계를 좀 넘어서는 요즘 약간 요즘 왜냐면 나 요즘 시사로 좀 가고 싶어서 시사. 그런 거 같은데 어쨌든 미션 임파서블 7하고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또 그쵸, 선방했죠. 그 다음에 또 잠이 이렇게 또 이어가니까요. 롯데 올해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고. 괜찮다. 보스턴도 지금 추석에 되게 근데 좋고. 느낌이 좀 안 좋더라고. 그래. 똑같은 똑같은 말 했어. 왜냐하면 똑같은 이게 말 추석 했어. 개봉이잖아요. 경쟁작이 2개가 더 있고. 그치. 다른 영화들은 손익분기점이 한 200만 전후래요. 근데 이거만 손익분기점이 450. 그러니까 하정우의 그 무게, 어깨 그 무게가. 느낌이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감독이 강재주 감독이잖아요. 뭐 실이랑 태극기 날려 만드신 감독이신데 이 감독 특성상 뭔가 심파가 분명히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맞아 심파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이 감독이 영화를 잘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파는 항상 들어가는 감독이라.
신파가 나올 것 같은데 요즘 관객들이 신파를 좀 극도로 싫어하시잖아요. 더문처럼 되면 큰일 납니다. 네, 진짜. 그래서 큰일 납니다. 근데 포스터만 봐도 사실 아, 태극기 그럼, 있잖아요. 그럼 이제 결말 예상이 되는. 네, 다 예상됩니다. 네. 되게 좋고. 네.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전 자백도 생각이 납니다. 작년에. 자백. 이맘때쯤이었죠. 작년, 10월 10월에. 10월에 네, 그래서 소지섭 롯데 배급이기도 하고 소지섭 사랑한다. 그렇죠. 영화 좋아하시면 소지섭 사랑할 수가 없죠. 이게 네. 왜냐하면은 그 예술 영화 많이 배급하는 그 찰란이라는 소속사, 네. 찰란이라는 배급사가 51K. 항상 소지섭과 맞아. 회복 관계에 있는. 네. 그래서 자백도 생각나는 김에 또 소지섭 네, 배우 한번 맞아요. 언급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찰란이 수입 배급하는 영화는 사실상 소지섭이 자비 내고 데려오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사랑해요 소지섭. 네, 정말. 한번 네. 말씀드리고 싶었고. 외계인 2부는 꼭 극장에서 봅시다. 네. 극장 개봉 하나요? 아직 미정. 내가 봤을 아직 땐 미정. 티빙이랑 몰라요. 동시에 나도 그럴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참 이야기 이어가 보면 유재석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고요. 이성균 배우하고 정유미 배우 케미가 한 번 더 만났고 10년 만에 네 번째 그렇죠. 호흡이라고. 이야, 전 이것 때문에 하더라고요. 됐어요, 솔직히. 그럼 믿고 보는 케미이기 때문에 네. 최소한 핫타치는 아니겠다 약간 그쵸. 그런. 그 유재석 감독이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키즈라니까 뭐. 네, 봉준호 감독의 제자였다고 하죠. 네. 그래서 화제성은 충분히 일단 안고 가는 그런 작품이다 보니까 네. 관심이 갔고요. 영화로 들어가면 코 고는 소리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수진, 정유미 배우가 나오고 자는 모습이 나오고요. 네. 근데 또 앉아 있는 현수가 또 나오는 이성균 배우가 나오는데 대사로 누가 들어왔어라고 네. 하죠. 보자마자 저는 이거 몽유병이네. 몽유병이네. 딱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또 1박 2일 키드로서 가수 은지원님이 항상 앉아서 주무시는 맞아. 모습을 방송에 맞아, 많이 맞아. 나왔습니다. 그냥 그게 연상이 돼서 그렇게 보였고요. 쿵쿵 소리가 나면서 또 밖에 나가 보니 그게 바람의 여파임을 알 수가 있었고, 근데 갑자기 드릴이라는 또 소재가 등장을 하길래 저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집에서 뭐지 국자나 네. 뭐 그런 거였으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드릴? 초반부에 거기서 그러니까요. 이제 의문점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맞다. 드릴은 어떻게 보면 수진의 주요한 도구이자 이 영화에서 주요 키포인트인 둘이 함께라면 극복 못할 문제는 없다. 그 가훈을 걸어야 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저는 드릴이라고 생각을 네.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추측은 그 할아버지 박춘기의 할아버지가 죽고 그 뒤에 자손이 들어왔을 때 이 가훈을 버린 거야. 그래서 버려가지고 그 수진이 그거를 들고 와서 그거를 이제 이성균 배우가 달아서 아마 귀신이 그렇게 또 달라붙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 미끼를 물어. 그냥 물어버린 거죠. 물어버린 이렇게 해서. 그래서 또 드릴이 나왔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영화의 특징을 또 얘기하면 3장 구성이죠. 네네. 3장 구성인데 어떻게 보면 그 3장 사이에 있는 시간대가 되게 커요. 네.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대를 상상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저도 상상을 해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혼자만의 추측. 맞아요. 근데 제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긴 해요. 오케이. 이 장에서 장으로 넘어갈 때 이 시간이 갑자기 넘어가잖아요. 네네.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가지고 좀 비약이 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지점에서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한 거고,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나라는 거에서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었고, 또 아니면 또 반대 지점에서는 왜 너무 빨리 왜 이렇게 넘어가. 그래서 저는 이성균 배우가 막 이렇게 수염 났을 때 와 그거 진짜 신박하더라고. 이성균한테 수염을 씌울 생각을 하네. 일이지, 그 사이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사실 1부, 2부, 3부 이렇게 지나갔을 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처음에는 수진의 시점, 그 다음에는 뭐 이성균의 시점,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좀 의외더라고요. 그래서 장이 넘어가. 장이 넘어갈 때 시점을 서로 다르게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냥 계속 서사를 플롯을 이어가는 게 좀 신기했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장으로 구성한 이유가 그 감독님께서 극적으로 변화하는 시기를 3장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장에서의 주요 키포인트는 현수라는 인물이었고 2장에는 수진이라는 인물이고 3장에서는 사실상 부부죠. 둘 다. 박춘기 할아버지와 이제 또 관련된 부부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있어서 3장으로 나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주요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에 저는 그 관계성이 수진, 현수, 후추 그 세 개의 생명체, 두 번째는 수진, 현수, 딸, 그렇죠. 세 번째는 수진, 현수, 박춘기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계속 뭔가 둘이 함께라면이라고 말을 하고
박춘기 할아버지의 뭔가 그런 유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말에서도 뭔가 너랑 막 둘이 있고 싶다라고 말은 하지만 네. 영화상은 계속해서 셋을 구축하게 해서 그렇게 뭔가 음. 갈등을 만들게 하려는 요소가 이렇게 맞습니다. 영화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이를 가진 이제 수진의 모습이 나오고 강아지 후추도 등장을 하고 갑작스럽게 이제 메인 타이틀 빨간색으로 싹 그어버리길래 놀랐어요. 스릴러다운 스릴러가 이제 또 출발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민정이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김국희 배우님은 진짜 무빙에서도 나오고 진짜 그래요? 무빙을 안 봐서 그래요? 모르는데 무슨 역할로 나와요? 또 어디 한 무빙 그 괴물 그 어쨌든 뭐 그런 괴물 역할로 나와요. 어쨌든 그 약간 하여튼 나오고 진짜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도 나왔고 진짜 요즘 조단역으로 너무 많이 왜냐면 제가 또 뮤지컬 빨래를 좋아하는데 또 거기서도 나오시기도 했고 그래서 진짜 너무 반가운 배우님이 나오셔서 좋았고요. 새로 이사 왔어요라는 이제 말과 함께 이제 그 문에 치였죠. 역시 범상치 않은 등장이었고. 아니 새벽마다 쿵쾅 소리가 들려요라고 말을 하는데 이 영화에서 주요 키 포인트는 또 청각적인 요소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각적인 요소가 매치컷이었다면 저는 청각적인 요소에서는 음향과 음악을 적절히 잘 배치한 매력적인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하고 흡사한 지점을 또 보자면 클래식 음악의 활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조를 활용을 하면서 스릴러 음악에 사실 클래식 음악을 배치한다라는 게 물론 어떻게 보면 자주 보는 기법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그거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한 것 같아서 그 점이 굉장히 좋았고. 음악. 그래서 현수가 또 배우로 나옵니다. 네. 그것도 신선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좀 유쾌한 캐릭터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이성균이. 그래서 유쾌한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말하고 싶은 게 이 영화가 좀 뭔가 웃기는 포인트가 좀 있지 않았나? 코미디 요소가 많았어. 네. 중간중간 터지는 요소가 있었어요. 맞아요. 이걸 의도한 건가? 모르겠어요. 뭐 100%난 100% 의도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좀 속 편하다고 해야 되나? 이성균 예. 정유미랑 좀 완전 상반되게. 그리고 너무 다 꾼이잖아. 어떻게 보면 꾼들이잖아. 연기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한 그걸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여유가 좀 있어 보여. 저는 그 재연 씬 나올 때, 그 드라마에서 그 경원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성균이 이런 이런 연기도 있구나. 하는구나. 또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작품 제목을 보니까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냥 대놓고 나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저는 다른 영화보다 유독 집중해서 본 게 진짜 디테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봉준호 감독 제자니까 봉테일이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감독도 그의 제자라면 분명히 그런 사소한 디테일을 하나하나씩 넣었을 텐데라고 생각해서 좀 집중 있게 봤는데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라는 그 드라마 제목은 아무래도 저는 그냥 이 영화 자체가 당연히 뭐 구름이 끼는 그런 앞으로의 그런 전망을 보여주는 것 같았고 방송사가 YBS길래 그냥 이거 유재신하고 봉준호 섞었는데? 진짜 그런가? 그냥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현수가 또 볼을 긁으면서 이제 본격적인 서스펜스가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그게 궁금한 거야. 왜 수많은 행동 중에서 볼을 긁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신을 때릴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다른 부분을 긁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뭔가 자극을 주려고 맞아. 진짜 시각적인 얼굴에. 그래서 단순 증상 중에 그래서 하나라고 접근을 해보면 왜 굳이 저는 오른쪽 볼을 긁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현수는 보통 우측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스터도 그렇고 주요 이제 다 장면들을 보면 주로 우측으로 누워 있고 침대와 맞닿는 부분이 오른쪽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잠과 연관되어서 그래서 피부와 맞닿는 부분이 오른쪽을 긁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영화 내내 어쨌든 뭐 피도 피고 빨간색 분위기도 빨간색 분위기인데 클로즈업도 살벌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뭐 호러영화가 그렇겠지만 여기까지 보고 이제 제가 초반부에 들었던 생각은 절제를 굉장히 또 잘하는 것 같다. 절제. 그러니까 보통 공포 영화라고 하면 시도 없이 그 난리는 뭔가 뭐라 그래야 돼 막 그런 게 막 날라들거나 뭔가 그러니까 연출 편집을 통해서 주려는 그런 과한 그런 느낌의 좀 편집들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는 감독이 장편 데뷔작인데도 그런 거 없이 그냥 되게 잘 배치한 것 같아. 맞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리지만 3부에서 좀 비판하고 싶다는 점이 음. 뭔가 3부에서 뭔가 화면이 갑자기 넘치는 느낌이어서 아 뭔가 좀 네. 넘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1, 2부까지는 저도 현우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 뭔가 좀 절제된 느낌이 있어서 좋았는데 음. 뭔가 3부 가서 그런 화면에 있어서 넘치는 느낌이 갑자기 들어서 좀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부를 보면 사실 그러니까 정유미 배우가 거기 있는 것 자체가 솔직히 조금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갑자기 집에서 나온다라는 게. 그러니까 빨간색 분위기와 부적을 덕지덕지 붙이고 그 PT까지 하는 거는 이해가 네.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그냥 오는 게 조금 그냥 약간은 의문표? 뭐 어쨌든 그건 후반부 가서 얘기해보고요. 현수는 볼을 긁어서 이제 타격을 입다 보니까 배역을 잃고 이제 공인중개사를 생각을 하는데요. 아 수진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가장은 수진이에요. 네. 제가 생각하는 가장의 기준은 경제권입니다. 맞죠. 그렇죠. 맞죠. 뭔가 되게 가족들도 돈 잘 버는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현수는 배우니까 거기다가 지금 뭐 성공한 배우도 아니고 성공한 배우가 아니다 보니까 네. 당연히 지금 경제권은 수진이 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거기다가 저는 수진이 또 현수보다 조금은 좀 무게감이 실려 있다고 생각한 게 두 사람이 그 베드에 있을 때 불 조절을 주요하게 키는 켜고 끼고 하는 사람도 수진이더라고요. 맞아. 그렇다 보니까 그 영화 소개할 때도 이성균 정유미가 아니라 정유미 이성균이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크레딧 그 보면 전반적인 무게감이 수진에게 조금 실려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 수진이 그래서 가장이다 보니까 항상 가훈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수진이었고 그 사이 이제 현수는 막 생고기를 막 먹고 날달걀 드링킹하고 막 창문에서 막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거 현수 연기하는 거 아닐까? 에이 진짜 나는 거기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 왜냐면 아. 현수라는 그러니까 물론 그냥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수라는 인물이 배우기도 하고 만약 가장이 만약에 정유미 배우잖아. 네. 그리고 이 영화의 특징상 시간대가 이게 벙벙 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나 뭔가 컴플렉스로 다가와서 이 사람이 막 그렇게 막 히스테리를 막 푸는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 후추 강아지가 죽었을 때도 뭔가 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귀신이 쓰여서 그런 걸 수도 있다라고는 그게 물론 가장 중요한 그거인 것 같은데 맞아요. 내 생각에는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면 이거 얘 연기하는 거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마지막 장면에서 결국에는 현수가 다시 귀신에 씌이잖아요. 네. 영화상에서는. 근데 나는 그걸 연기라고 생각하거든. 저도 그 연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렇다 보니까 야 이것도 연기면 저것도 연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 몽유병의 완치가 되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의사의 말을 믿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다양한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 영화였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강아지 키운 사람으로서 이 강아지 근데 그 장면에서 좀 역하더라고요. 이거. 근데 그러니까 보여주진 않잖아요. 근데 그 후반부에는 보여주잖아. 보여주더라. 이때 약간 이거 못 참겠는데 약간 이 생각 살짝. 그래서 참 스릴러 영화답게 잘 편집을 했고 수면 클리닉을 이제 찾아가는 두 부부입니다. 원장에는 윤경호 배우가 나오게 되고요. 재밌더라. 램 수면장에 몽유병이 또 언급이 되고 집을 막 안전창을 막 구성을 하면서 집을 안전하게 이렇게 만드는데 또 의사는 올바른 약을 복용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굳이 이런 말을 할까? 그냥 약 처방 잘해주면 되는데 올바른 약을 올바른 하라. 약 복용해라고. 거기서 이제 조금 의문점이 갔고. 그래서 직접 막 정유미 배우가 약을 막 입에 넣어버리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본인의 안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어떻게 보면 점점 이 캐릭터들이 고립되어 간다라는 그런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매치컷으로 그 캐릭터가 침대에 눕는 모습도 나오고 그 현수가 오줌을 싸는 그 장면에서도 그걸 비와 연결시켜서 편집하는 지점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맞아요. 이 영화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 저는 한 화면에 인물을 절대 많이 두지 않아. 진짜 많아봤자 셋, 넷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아니면 둘. 그러니까 이게 물론 당연히 등장 인물이 적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스릴러 영화답게 등장 인물 적게 하고 한 프레임 안에다가 캐릭터들을 적게 두면서 그 행동에 최대한 집중하게 하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페셔널한 정유미하고 이성균 배우의 캐스팅이 정말 기가 막혔다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그 지점이 참 좋았고요. 그래서 참 또 어떻게 보면 나는 박춘기 할아버지의 비중이 꽤나 커서 그냥 영화상에 등장할 줄 알았어. 사진 말고. 맞아. 그냥 뭐 플래시백으로라도 뭐 나오던가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직접은 안 나오시죠. 그런 것도 쳐내고 네. 가족 이야기도 그냥 쳐내버리고 네. 그러니까 참 깔끔하게 몰입이 잘 만들 수밖에 없었던 맞아.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후추가 죽게 되는데 여기서 바로 2장이 붙어버리더라고요. 바로 여기가 정확히 30분이 지났던 그 정유미가 비명 지르고 바로 어. 이로 넘어가는 네, 맞아. 딱 30분 지났던 지점이었고 후추가 죽자마자 바로 또 아이가 태어나니까 맞아요. 네. 또 이제 3명의 구도가 또 형성이 돼 버리고 또 민종이 재등장을 합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 이거 반복이야 진짜. 내가 느낄 때는 그 뭔가 하마구치 류스케 막 그런 것처럼 홍세영스처럼 뭔가 이게 반복에서 오는 차이일까 막 그런 것도 막 생각이 들었고 뭐 어쨌든 후추와 뭔가 비슷해 보이는 앤드류라는 강아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난 여기서 이상하게 느껴진 게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걔가 안 짖어. 살짝 원래 들죠. 그래요? 아니요 원래는 나 걔를 안 키워서 몰라. 진짜 어지간하면 진짜 어지간하면 않아? 진짜. 그래서 이제 딱 생각된 게 얘가 후추인가? 그치. 딱 그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들 관계 수밖에 입장에서. 없는 네, 거예요. 딱 그래서 관계 입장에서. 이게 왜 안 짖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네. 근데 그럼 이걸 통해서 뭘 말라 했던 건가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네. 앤드류를 통해서 저는 그냥 이게 뭔가 그 정유미의 트라우마를 좀 네, 자극하는 그냥 수진을 네. 긁기면 장치라고 네, 생각해요. 긁기는 그렇죠. 아. 트라우마 아. 자극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런 장치였을까? 네. 난 모르겠어. 내가 이걸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 또 다를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되게 뭐라 그래야 돼?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애매한 지점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나는 그 지점을 좀 뒤집어 얘기하면 진짜 생각할 지점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도넛 같은 거죠. 그치 뭐 어떻게 보면 이건 채우는 그렇게 볼 경우는 수도 있지. 사람 많아. 그래서 나는 굳이 이 앤드류라는 강아지를 다시 등장시킨 것도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 혹시나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맞아요. 궁금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정유미 배우 캐릭터, 그러니까 수진이란 캐릭터가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잡니다.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화장실? 저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국 숨는 장소는 마지막은 화장실이었잖아. 다른 네. 장소가 아니라. 맞아. 근데 왜 굳이 화장실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현수가 거실에서 오줌을 싸는 모습을 보는 그 트라우마가 나타났던 장소도 어떻게 보면 화장실이었고 네. 후반부에서 뭔가 수진이 현수에게 복수를 해서 화장실에서 오바이트를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복수심이 일어났던 장소도 화장실이고 네. 또 가장 주요했던 거는 할아버지가 죽었던 장소가 또 화장실이었고 네. 어떻게 보면 공포 영화에서 주요적으로 맞아요. 나타나는 또 부분이 화장실이다 보니까 네. 뭔가 좀 안정적인 장소는 아니잖아요. 화장실이 편한 장소는 아니니까 조금 집에서 만약에 좀 그런 감정을 좀 조성을 하려면 그나마 화장실 이기지 않을까. 근데 다만 피는 안 흘려서 좋더라. 원래 화장실 나오면 뭔가 피 나오고 막 유리 깨고 막 네, 그래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은 없어서 좋았고 해궁 할매가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좋았던 게 뭔가 수진이 처음에는 되게 뭔가 T처럼 T가 뭐야? MBTI요. 네. 극복할 수 있어. 네, 뭔가 네. 그냥 방법이 있다. 그런 뭐 거? 그런 거 왜 믿냐? 희망차죠. 네, 뭐 네. 이런 거 구상 같은 거 왜 믿냐라고 계속 나무라다가 이제 뭐 결국 해공함을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정신적으로 점점 무너져가는 모습을 피폐해가는 보여주는 게 게. 홀리죠. 좋았습니다. 네. 근데 그 눈을 어떻게 했을까? 어떤 눈이? 그 피곤해 보이는 충혈 빨강 색깔. 막 비볐을까? 맞아요. 그런 분장을 분장이겠지? CG를 했을라나? 네. 나는 근데 CG 했으면 돈 그렇게 안 들어가. 무섭더라고요. 뭐 어쨌든 진짜 밤을 새지 않으셨을까. 귀신은 자는 사람한테 잘 붙어. 그래서 현수한테 귀신이 붙었을 수도 있고. 근데 또 주요했던 대사는 남자 둘이랑 사네. 너 수진을 따라왔다라고도 말을 하고 네. 사람이나 귀신이나 똑같다. 똑같이 추해. 음. 저는 진짜 여기서 참 맞는 말이었다.
초반부는 현수가 취한 모습을 보여주고 후반부는 수진이 취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네, 저는 여기서 별 생각 없이 보다가 남자 둘이랑 사네 딱 이 대사 듣고 이 애기가 딸이었구나. 이 생각이 네.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애가 딸이었구나. 딱 이 생각 들었어요. 나는 오히려 그 반대 지점에서 우리 공주님이라고 하기 전까지 만약에 둘이랑 사내라고 하면 귀신이 그냥 없다고도 느끼실 수도 있었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었으면 맞아. 아들하고 이렇게 사내라고도 이렇게 맞아요, 접근할 맞아요. 수 있는 부분도 나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근데 저는 그렇게 공주님이라고 하는 순간 진짜 딸이죠. 뭐가 네. 있긴 있었네라고 그냥 그렇게 접근이 됐고. 맞습니다. 개 짖는 소리 없이 애기 우는 소리 없이 조용히 살고 싶다. 너랑만 단 둘이 라는 말을 봤을 때 할아버지로 접근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그 수진이 말하죠. 내 딸 죽일 거예요? 라고 말을 맞습니다. 합니다. 사실 이런 연기는 확실히 정유미 배우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그 웃겼습니다. 로맨스 영화에서도 진짜 그 네. 소리 지르는 그 있잖아. 근데 그런 게 참 연애 목적. 역시 연애 목적이 나왔나요? 주인공 여자였잖아요. 그 에릭이랑. 에릭하고 연애 참견인가 목적 어제 연애 목적이죠 KBS. 맞아. 뭐 연애 목적이었나? 발견인가? 연애 발견이다. 네, 발견이야? 연애 목적은 그 강혜정이랑 강혜정이랑, 그 박해일 나온 영화고. 그치. 예, 연애 맞아. 발견인가? 연애 어쨌든, 발견 맞아. 연애 맞아. 나도 그거 재밌게 봤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점점 이제 수진이 막 잠도 못 자고 미신을 이제 믿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신기하죠. 애 우는 소리가 바깥 쓰레기통 있는데 들린다고? 와 이때 좀 쫄깃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나는 그냥 저는 이건 그냥 수지는 그냥 신경이 날카롭구나. 그냥 이 정도 생각하고 넘겼거든요. 나는 그냥 꿈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구. 왜냐면 그 이후에 또 바로 붙었던 장면이 막 찾았는데도 막 냉장고 뒤지고 막 그랬지 않았나? 맞아, 그랬었죠. 맞아. 그래서 나는 그냥 꿈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어떻게 보면 저는 요즘 무빙 찐팬으로서 한효주 캐릭터가 이걸 갖고 있어. 맞잖아요. 막 이거 막 봉석이 찾으러 코도 막 엄청 잘 맞고. 막 오감이 막 그치. 극대화되는 막 그치, 그런 그치. 능력이구나. 그래서 나 한효주 배우 딱 생각나가지고. 근데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에서 쇼츠 많이 봐가지고 대충 누가 뭔 능력인지는 알아요. 그래요? 예. 너무 재밌고요. 예. 그래서 냄비가 막 끓는데 막 사골뼈가 나오길래 이것도 조금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는 이성균 배우가 미쳐버린 거고 낮에는 정유미 배우가 미쳐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그 끓는 냄비를 또 만지다 보니까 수진의 손이 빨갛게 막 화상이 입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초반부에는 어떻게 보면 현수의 손이 또 피로 물들었던 장면이 있었기 그쵸. 때문에 맞아요. 두 사람의 손이 빨갛게 또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장면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맞습니다. 제 3장이 펼쳐지는데 이게 또 1시간 7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네. 굉장히 디테일하죠? 네. 짧은 영화일수록 디테일해야 된다 생각하고 현수가 수염이 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수지는 정신병원에 있는 또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현수의 목류병이 완치됐다라는 언급도 되고 집안 자체가 무당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안의 점점 변화하는 것도 좀 처음에는 그냥 일반 신혼부부 집이었다가 감옥처럼 또 바뀌었다가 무당집으로 되는 좀 이런 공간이 그쵸. 변화하는 거 이런 것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공간적 변화도 진짜 잘 네. 나타났던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저는 여기서 이제 솔직히 전 이거 보러 왔거든요. 두 사람이 한판 붙는 연기적으로. 그래서 대립이 나오길래 뭐 말해줘요. 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뭔가 별로였나? 그러니까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지금 보성님은 그 비주얼이 좋다고 했잖아요. 네네. 저는 그 비주얼이 너무 갑자기 변한 느낌이라 뭔가 이게 뭔가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어서 1장 2장이랑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막 정유미님이 미쳐갔다 그 부분은 좋았거든요. 그냥 그 부분의 연출이 뭔가 너무 자극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투머치다. 그러니까 1, 2장은 계속 절제된 느낌으로 차분하게 나가는 느낌이 좋았던 건데 저는 3장이 뭔가 너무 자극이 심해진 것 같다. 비하기 심하다. 그래서 제가 3장을 비판하고 싶은 겁니다. 그 정유미님이랑 이성균님의 심리 묘사 자체는 좋았어요. 네. 대립하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2장에서 3장 넘어갈 때 그 이성균 배우한테 수염이 생기다 보니까 수염까지 생길 정도의 시간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정신병에 갔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그렇죠. 이 수염이 날 때까지 왜 이 사람은 수염을 안 자르고 이렇게 있었으며 수염을 잘랐을 수 있잖아. 네. 어떻게 보면 시간이 그렇게 넘어갔는데도 왜 수염을 안 자르고 있었으며 왜 이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게 된 거고
근데 갑자기 왜 이 사람은 온 집을 빨갛게 물들이고 이렇게 했는지가 계속해서 생각을 물어가서 그 부분이 또 하나의 또 재밌었던 개인적으로는 그런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근데 이거 제가 본 게 맞다면 그 정유미가 정신병원에서 탈출을 한 거죠? 그냥 나온 거 아니야? 그냥 나온 건가? 이게 그냥 정식적인 그냥 절차를 나왔나? 받아서 퇴원을 한 게 아니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찾으러 갔는데 없어서 중간에 나오는 거. 중간에 이런 것도 조금 그런 것도 충분히 추측해볼 네, 만한 추측해볼 그런 만한 포인트 중 하나인 그게 것 같고요. 와, 근데 수진이 PT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아, 근데 여기서 야, 살짝 좀 과하지. 네, 좀 좀 과했어요. 과해. 이건 좀 과한 것 같아. 네. 아 근데 말을 들어보면 일리는 있어. 그냥 그 장면 상황 자체가 이게 PT가 아니라 그냥 말로서 내질렀으면 오히려 연기로 그렇게 보였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진짜 정신병 걸렸구나라고도 진짜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이 장면 진단서 이런 때문에. 것까지 다 떼어가지고 날짜 다 맞추고 맞아. 그래서 진짜 정신병 걸렸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수진이 내 말 잘 들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와 나 놀란 게 원래 보통 영화면 이거 관객한테 들려주거든요. 네. 후반부니까. 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이게 기폭제가 돼서 두 사람이 팍 파이트하는 거를 보여주는데 와 그 말을 안 들려줘요. 나는 근데 이런 사소한 디테일이 굉장히 놀랐어요. 아, 그 귓속말하죠. 네. 맞아. 그 귓속말을 보통은 관객들한테 들려주는데 그걸 안 들려주더라고. 그냥 뭔 말한 거지? 그러니까. 네. 그것도 궁금해지는 그런 예측했으면. 서스펜스를 끝까지 물고 갔고 음.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진짜 오빠였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에이씨 나는 그건 무조건 현수의 마지막은 연기였어.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괜히 역할이 직업이 배우가 배우가 아니죠. 아니죠. 네. 마지막에 그냥 똑바로 쓰셨다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저는. 네. 착착 회수가 되죠. 네. 근데 만약에 현수가 그 행동을 안 했어 봐. 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다 뒤지죠. 다 네, 죽었어.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네. 다 그랬을 죽었어.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그 행동을 하든 안 하든 이미 이 커플은 맞아. 그러니까. 끝났어. 이미 그러니까 그 쥐지. 현수가 들렸어야 돼요. 결국은. 맞아. 이미 쥐지야. 예. 저는 그래서 쥐지가 났기 때문에 수진이 그냥 코로 그냥 편하게 잠그라고 생각해. 예. 이미 다 끝나서. 예, 그쵸. 이미 끝난 사이니까. 이미 끝난 예. 사이니까 그냥. 맞아요. 전 이게 해피엔딩이 아니라 생각해요. 그래서. 아니죠. 새드엔딩이죠 무조건. 그래서 수진이 막 이제 코를 막 골면서 자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딱 생각이 드는 거죠. 첫 장면을 돌이켜 봅시다. 블랙 화면에서 코를 고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코 고는 소리가 내가 듣기에도 남자 코 고는 소리야. 맞아. 근데 어쨌든 남자 여자 나누기도 좀 뭐하기도 한데 네. 어쨌든 그 코골이가 범상치가 않았어. 네. 그러면 보통 저는 이거 좀 남성의 코골인가라고 수축해 볼 수 있는데 네. 영화 첫 장면이 딱 뜬 게 저는 정리우 배우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네. 시작과 끝이 다 이 수진의 코골이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진이 온전히 전 잠에 드는 게 첫 장면하고 마지막 장면이라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나는 또 반복의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또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반복의 아까 차이를 말씀드렸다시피 왜냐면 또 귀신이 또 다시 들리면 어떡해. 증명되지 않은. 그쵸. 그러면 어쩔 거야. 맞아. 그렇다 보니까 뭔가 반복의 가능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결국에는 처음과 시작이 다 수진의 잠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 그냥 꿈일 수도 있다. 네. 가장으로 살다 보니까 그 가온에서 출발된 그냥 강압된 그냥 이 자체가 꿈이라 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이 드는 거고 아니면 아싸리 그냥 첫 장면이 남성의 현수의 코골이었다면 두 사람은 잠이라는 공통점으로 천생연분인 거지. 시작에는 이성균이 코 골았고 후반부에는 정리우 배우가 코를 골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족을 뭔가 이야기를 하려면 영화상에서는 가족을 지키려면 가족 사진이 많이 부각이 돼야 돼요. 네. 근데 이 영화는 특이하게 가훈이 많이 부각이 돼요. 그죠. 사진보다는 가훈. 그럼 가족을 생각하면 가족 사진이 많이 나왔어야지 가훈이 왜 나오냐고. 그렇다 보니까 이 영화 자체가 참 좀 생각할 부분이 많아. 여러모로 해석적으로 맞아요. 전 그래서 이 결말 자체는 되게 좋았습니다. 결말 자체가 네. 열린 결말이라서. 네, 뭐 솔직히 이게 저는 당연히 이게 이선균이 연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연기가 아니다라고도 연기가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했을 때도 충분히 당위성이 있는 당위성 있어요. 연출이잖아요. 네. 전 그래서 그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도 답이 나오니까 답이 되니까.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각본이 네. 비어 있는데 그 비어 있는 게 그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그런 영화 있잖아. 비어 있는데 진짜 이해 안 되는 영화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 뭔 소리야 하는 영화가 있고. 네. 근데 비어 있는데 하는 그런 영화가 있고. 나는 개인적으로 였거든. 네. 맞아. 그래서 이게 과연 장편 데뷔를 한 사람의 작품이 맞나라고 그러니까 싶더라니까요. 네. 약간 그러니까 뭐 독립 영화 긴 거를 뭘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냥 장편 데뷔로 그냥 시나리오 해서 봉준호 감독이 너 연출부 참여하지 말고 이거 그냥 해라 해가지고 해서 냈는데 내쫓았다, 뭐 이런 말도 네 했는데 이게 결과물이 생각보다 기대 이상이었어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감독 전 신인 감독상 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신인 감독해서 나온 말인데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추석에 개봉한 천박사였나? 네, 그분도 천박사. 제자라며. 박찬욱 감독 조연출이었다고. 헤어지기 결심 조연출이었대요. 조 감독이었대요. 그러니까 요즘 왜 이렇게 키드가 많은 거야? 네, 그러니까 요즘 좀 그 둘이 후배를 양성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좀. 뭐 GV까지 하는 거 보면 네, 맞아요. 확실한 거지. 이제 박찬욱 아카데미가 된 겁니까? 네, 봉준호 아카데미?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솔직히 그냥 정유미 이성균 두 배우의 케미는 저는 그냥 이미 증명이 됐으니까 그렇죠. 볼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스릴러 영화니까 그 서스펜스를 어떻게 잡고 끝까지 밀고 가냐의 그거였는데 그렇죠. 저는 그 지점에서는 진짜 신인 감독치고는 너무 잘 만들었다. 저도요. 볼만한 영화는 확실히 맞다. 손익분기점도 80만 명? 이건 나는 가뿐하다고 봐. 이 정도면 저 100만은 만약에 간다. 이 영화가 성공을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그런 흑행 공식의 뭔가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느낌이랄까. 맞아. 뭔가 영화의 규모는 줄이는 대신 영화의 규모는 크게 줄이는 대신 제작비를 배우들한테 몰빵하고. 근데 굉장히 알뜰해요. 네, 영화 그 자체가. 시나리오의 퀄리티를 최대한 그 좁은 공간이나 맞아요. 좁은 제작비로 만들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쥐어 짜내서 만든 다음에 제작비를 줄이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 연극으로 만들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대로. 네. 전 그 연극으로 생각부터 만들어도 좀 재미있지 않을까. 무대로. 네. 누가 좀 만들어줬으면. 나 그래서 이거 진짜 보면서 기생충도 솔직히 생각났어요. 기생충도 어떻게 보면 그냥 두 집에서 일어나는 스토리 아니야? 그렇죠. 송강호 배우 집이랑 이성균 배우 집에서 일어나는 그걸 묶은 거잖아요. 맞네. 이성균 또 나오구나. 그래서 이것도 참 장소도 제한적인데 어떻게 이렇게 또 잘 풀어내서 굉장히 좋은 영화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추석 극장가까지는 충분히 그냥 가겠죠? 갈것 같아. 딱히 개봉하는 게 없으니까. 지금 그쵸. 같이 개봉한 게 뭐 어느 멋진 아침 영화 얘기 더 할 거 있나? 네. 더 할 거 있어요? 딱히 없습니다. 딱히 없어요? 없어요. 저는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드릴 꽂혔으니까 이 영화에서는 드릴이 있어야 가정이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전망을 만들려도 자물쇠를 달아야 되는 것도 네. 그리고 정유우 배우가 그 위협을 하기 위해서도 이 영화에서는 드릴이 빠질 수가 없다. 파고 들어가는 네. 그 지점에서 이 영화에서는 드릴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본 게 그 현수랑 수진의 관계가 처음에 부부였다가 약간 환자랑 또 보호자가 됐다가 그렇게 볼 수도 또 있지. 범죄자와 목격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장에서는 이렇게 또 변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장을 나눈 게 네. 난 처음에 이거 왜 나눴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붙여도 갈 수도 있을 거고 홍상수 감독처럼 뭔가 그렇게 할라나라고 싶었는데 또 그런 또 의미가 있다 보니까 잘 나눈 것 같아. 재밌게 봤습니다. 네. 최근에 본 영화 이거 뭔가 약간 하나의 코너가 된 것 같은데 어느 멋진 아침? 딱히 저 그거 안 같이 봤어요. 개봉한 거? 안 봤어요. 나 어느 멋진 아침? 왜 안 보셨어요? 그냥 안 끌려서. 봐야 돼. 재밌어요? 내가 봤을 때 성윤님은 봐야 돼. 다른 사람 내가 모르겠는데 성윤님 그래요? 봐야 돼. 재밌어요? 봐야 돼 진짜. 근데 좀 컨디션 좋을 때 보는 걸 좀. 그런가요? 나는 컨디션 나 일단 내 시점에서는 네. 올해 탑 10 안에 들어가요. 진짜요? 나는 진짜 와 미안센 러브 나는 베리만 아일랜드보다 일단 당연히 재밌고 일단 레아세이드도 레아세이드인데요. 와 이 감독이 연출하는 게요. 와 최근에 서정적인 영화 보면서 이렇게 또 와닿은 건 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어느 멋진 아침이 그 아버지 그러니까 좀 스포일러를 하면 아버지 그 책 그에서 내려온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책을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지금 못 쓰게 된 상황인데 그게 이제 딸까지 내려와서 그 딸의 또 이야기가 이렇게 또 진행이 되는 맞아. 아버지가 뿌리로 시작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는 그 아버지가 어둠처럼도 보이고 그 남자 또 나오잖아요. 네. 막 말도 그러니까 사랑의 나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이 영화 보면서 야 진짜 책임 없는 사랑이 어딨냐 이 새끼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 사랑에는 무조건 책임 따라야 그쵸. 되거든요. 그래서 참 좀 더 찌질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찌질하지. 네, 근데 그거를 어둠인데도 맞아, 받아들이잖아요.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진짜 성현님은 꼭 봤으면 좋겠어. 아 그래요? 다른 영화 잘 추천 안 하잖아요. 봐야 하나? 봐요, 진짜. 볼 생각 없었는데. 패촐트도 보긴 봐야 되는데 어느 네. 멋진 아침도 꼭 봤으면 좋겠어. 아 그래요? 오. 그 정도 추천 나는. 오. 평점 8점 어느 멋진 아침 까면. 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구나. 그랬고요. 또 뭐 언급할 만한 영화 있을까요? 그냥 저 이번에 패출드 영화밖에 안 봤어요 이번 주에. 패촐트 뭐 봤음? 그냥 다 봤어요. 오즈 보셨잖아요. 오즈. 오즈 아, 봤어 오즈? 오지마 없어요. 반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거 딱히 할 그렇지. 말이 없고. 근데 뭔가 화질이나 이런 건 어떠셨어요? 그냥 훨씬 나아지긴 했어요. 음. 훨씬 나아지긴 했고, 근데 진짜 패출드 영화밖에 안 봤어요 극장에서는 요즘. 예. 그냥 좋더라. 예. 뭐 그래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해야 되잖아요. 예. 패촐트는 다음 주에 다음 어파이어 주죠. 해야지니까. 네, 예. 다음 주에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러게요. 요즘 개봉하는 영화가 사실 여름 극장가가 이제 거의 마무리 그렇죠. 단계가 갔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또 독립예술영화 타이밍이거든요. 잠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2주.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13일 어파이어 배치되고 20일에 8개 예산 배치되는 건데 글쎄요. 그래서 어느 멋진 아침도 이번 수요일에 배치가 됐겠죠. 네. 그래서 지금 독립예술영화를 많이 봐두셔야 추석 때 상업 영화들을 몰아봅니다. 근데 추석 때도 예술 영화 많이 나오죠. 예. 예술영화 뭐 나오죠? 스크래퍼 나오고요. 맞아. 아저 스크래퍼 말해줬죠. 이번 주말에 봅니다. 예. 시네클ub에서 해주더라고요. 예. 프리미어로 해주는. 예. 그거랑 킴스 비디오 그것도 추석에 나오고. 킴스 비디오가 오드죠? 네. 그래서 참 색깔 있는 영화들이 많이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도 참 그래서 인상 깊은 등장이었고 이 영화를 진짜 제가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영화들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콘크리트 토피아 놓쳐도 돼요. 제 생각했을 때는. 근데 잠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저는 이 감독의 10년 후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 작품이 뭘까? 네. 다음 작품도 그렇고 진짜 정확히 한 10년 후. 네. 나이도 굉장히 젊어요. 한 30대 초반인가? 중반, 맞아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 그 수준에서 이 작품이 나온 거면 네. 참 요즘 이렇게 장편 데뷔하기가 사실 힘들기도 하고 나이가 늦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극명이잖아 나이대가. 근데 그쵸. 참 뭔가 젊은 딱 그 신선한 시나리오. 진짜 그 연출이었다. 최근에 인상 깊은 젊은 감독이 이충현 감독 말고 상업 영화에 또 있었나? 정가영 감독도 이충현. 근데 저는 솔직히 콜도 별로였어요. 저는 콜 별로였어요. 나는 별로여다기보다 평타. 네. 볼만은 전 별로였어요. 한 상업 영화. 별로일 수도 있고. 이번에 발레리나 나오더군요. 네. 궁금해요. 난 그냥 그거 궁금해. 뻔한 장르물 같아. 10월 첫 주에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충현 감독 영화를 넘어서 박유림이라는 배우가 과연 어떻게 나올까가 그걸 지금 기대하고 있어서. 버닝과 드라이브 마이 카의 조합. 그렇지. 진짜네. 그러니까 이렇게 누의 말하면- 끝이지 누. 이렇게 말하면 좀 대박이긴 근데 누의 끝이지. 드라이브 마이 이제 이충현의 뮤즈가 돼서 버닝. 전종서는 아, 또 그럼. 연인 관계잖아요. 그럼. 그래서 또 그건 잘 쓰지 않아. 또.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나는 무조건 박유림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 주평 해볼까요? 네. 자, 한 주평. 저는 그냥 깔끔하게 2023 올해의 발견. 저는 뭐라고 적었지? 저는 의심과 확신 그리고 불신. 쓰리심이네 쓰리심. 네. 쓰리심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하는 이가 아닌 보게 되는 이가 겪게 되는 아이러니요. 시선의 차이군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관점의 차이고. 지금 이 상황을 겪는 사람은 이성균인데, 그러니까 이 상황을 당하는 사람은 이성균인데, 겪는 사람은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잖아요. 좀 그래서 뭔가 이런 데서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충분히 이번 잠은 해석할 부분도 많고요. 네. 다양한 시점으로 볼 수 있는 영화다 보니까 많은 댓글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어파이어가 되겠죠? 네, 무조건이죠. 다음 주 86회차 어파이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